김여정 미스터리입니다. 조금 전 살펴본 것처럼 김여정 부부장이 강등된 건지 아니면 오히려 막고 실세로 영향력을 행사하는 건지 굉장히 논란이 큰 가운데 그 전에 김정은 국무위원장에게 또 다른 직책이 붙었습니다. 백두에서 개척된 주체혁명 위협을 억세게 이어나가려는 전체 당원들과 온 나라 인민들의 한결같은 염원을 담아 김정은 동지를 조선노동당 총비서로 높이 추대할 것을 정중히 제의합니다. 경의하는 김정은 동지를 조선노동당 총비서로 높이 추대하였다는 소식을 듣고 흥분된 심정을 금할 수 없었습니다. 총비서로 높이 모신 궁지와 자부심을 가슴피 간직하고 자신의 책임과 본분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당 총비서로 추대된 겁니다. 김정은 당내 직함을 보면 2012년 집권 초에는 제1비서였습니다. 그러다 2016년도에는 당 위원장이 됐습니다. 그리고 2021년 총비서가 됐는데 김일성, 김정일 시절 직함을 9년 만에 부활한 겁니다. 아버지 김정일 2012년 영원한 총비서다 이렇게 해서 상징적으로 총비서한 자리를 남겨놨다고 하는데 김정은 위원장이 총비서에 추대했습니다. 김명인 비대위원님, 네. 굉장히 나름 물론 뭐 김정은 위원장에게 어떤 직책을 붙이냐가 왜 중요하냐 이렇게 말할 수도 있죠. 사실은 뭐 당의 어떻게 보면 국가의 모든 걸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 하더라도 2012년도에 아버지 김정일에게 총비서라는 영원한 총비서나 이런 상징적인 자리를 남겨놨었는데 그걸 차지했다. 나름 의미가 있어 보여요. 한 10년 정도 되는 기간을 돌고 돌아서 본인이 이제 총비서라고 하는 직책을 가져가게 됐는데 여기에 대한 해석이 조금 엇갈리긴 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김정은 위원장이 본인이 추진하면서 인민들에게 약속했던 많은 내용들이 있는데 그러한 얘기들을 제대로 지키지 못한 상태에서 경제 실패에 대한 책임까지, 경제 실패에 대한 문제까지도 스스로가 언급한 바가 있다는 거고 북한 내부에서 김정은 위원장이 끌고 가려고 하는 상황이 결코 녹록지가 않다는 거죠. 지금 현재 본인이 총비서까지 추대되면서 선친에 대한 업적을 그대로 가져가려고 하는 모습은 그만큼 내부 지도력의 상황 속에서도 문제가 좀 생긴 것이 아니냐 이런 분석들이 가능할 것 같고요. 누가 뭐래도 가장 김정은 위원장을 곤혹스럽게 만들었던 결정적인 사건 하나를 꼽으라면 과거에 있었던 하노이에서 전 세계에 있는 사람들에게 공표하고 자신 있게 열차를 타고 떠났지만 아무것도 건지지 못한 채 돌아왔던 하노이 노딜 이후로 결국 북한이 경제적으로나 앞으로 대외적으로나 갈 수 있는 상황들에서 많은 것들이 막혀 있었던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 대한민국과의 관계 개선에 있어서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좋은 여건들이 있었지만 지난해 이 남북 연락사무소를 폭파하고 보여줬던 이 적대감을 드러냈던 많은 사건들 때문에 결국 계속해서 고립될 수밖에 없는 측면으로 가게 되는데 이 경제 문제 제대로 풀어내지 못하면 결국 김정은 위원장에게도 더 큰 위기가 올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보입니다만 이 문제를 타개하기 위해서 일단 시급하게 총비서라는 직책을 바탕으로 당이 내부 결속도를 다지게 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총비서로 추대된 반면 김여정, 동생 김여정 부부장은 오히려 강등됐다 이래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김여정 당 제1부부장이 기존에 맡았던 정치국 후보위원회에서 제외된 겁니다. 당 부장 명단에도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중앙위원 139명 중 서열이 21번째로 호명됐다. 한 정부 당국자는 이렇게 분석을 합니다. 김정은 유일 지배체제 공고히 하는 시점에서 북주민들이 남매 통치로 인식할 가능성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김정은 위원장이 막후 보좌하는 실세로, 김정은 위원장을 막후 보좌하는 실세로 김여정 위원장의 역할을 한정 지은 것 아니냐 이렇게 좀 풀이하고 있는 겁니다. 윤동건 실장님, 사실 국정원에서는 김여정이 국정 전반에 있어서 위임 통치라고 했다 이렇게 브리핑을 하기도 했었어요. 네, 그러다가 뭐 위임은 아니다 뭐 이런 식으로 또 말을 바꿨었는데 어쨌든 중요한 인물이라는 것은 맞고 글쎄 제가 생각할 때도 뭐 총비서로 올라갔기 때문에 그걸 이제 빛을 가릴까봐 조금 뺀 게 아닌가 싶어요. 막고 실세는 맞다. 네, 그렇죠. 그리고 우리 입장에서는 김여정
뭐 부부장, 전 부부장이라고 그래야 되나요? 이렇게 빠지는 게 그닥 좋지도 않은 게 김여정이 제일 강점을 가지고 있고 김여정의 롤은 김정은 위원장을 보필하는 것도 있지만은 대남, 대미 관계에서의 이제 많은 인맥과 뭐 이제 경험 아니겠습니까? 저 사람이 일을 안 하는 거는 우리 나라 입장에서 그닥 좋은 게 아니겠죠. 예. 나서야지 뭔가 이제 좀 별로 듣기 싫은 소리 많이 했지 않습니까? 그 이야기를 한다는 건 신호를 자꾸 보낸다는 뜻이잖아요. 예. 아예 신호를 안 보내면 더 안 좋은 거죠. 알겠습니다. 북한이 내부 정비에 나선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은 어제 신년사에서 북한을 향해 이런 메시지를 냈습니다.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핵심 동력은 대화와 상생 협력이다. 언제 어디서든 비대면 방식으로도 대화할 수 있다. 이렇게 밝힌 겁니다. 다만 국민의힘에서는 핵무기 강화하겠다는 북 발표가 있는데 아예 기억서 삭제했느냐, 이 정권의 북한 바라기는 돌 넘었다, 이렇게 비판도 나왔습니다. 박지원 대변인님, 네. 지금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비대면 회담도 가능하다, 화상회담이라도 하자, 이렇게 굉장히 강하게 구애를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 반면 북한에서는 전술핵을 만들겠다, 굉장히 강도 높은 발언도 많이 했어요. 약간 좀 국민들이 볼 때는 뭔가 밸런스가 안 맞는 거 아니냐,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북한의 핵과 관련한 정책, 뭐 발언 이런 것들은 미국을 향한 발언이라고 해석하시면 예. 되고요. 그다음에 지금 문재인 대통령은 현재 입장에서 제재와 압박 속에 있는 상황에서 저 정도 발언을 하실 수밖에 없는 제한적 여건이고요. 김정은이 미국에 대해서는 강대강 선대선 원론적 입장입니다. 예. 바이든 행정부가 어떤 원칙을 택하는가 보고 우리가 행동하겠다는 원론적 입장이고, 남한에 대해서는 하는 거에 따라서 지난 3월의 봄이 올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4.27 판문점 선언이나 9.19 평양 선언, 그리고 9.17 군사 합의 등에서 합의한 남북 간의 합의를 얼만큼 지키려고 노력하는 것을 봐서 우리가 대응해서 행동하겠다라고 하는 요구를 한 것입니다. 예. 네. 저희는 60초 광고 뒤에 돌아오겠습니다. 잠시 후에 뵙죠.